그 저희가 문희정 평론가를 특별히 모신 이유는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 체코 방문을 했잖아요. 체코 방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네. 그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봐야겠다. 뭔가 아니 우리나라도 사실 태풍이 와가지고 엄청난 물난리가 났고 체코도 물난리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더라고요 또. 네. 가서 그럼 제대로 하고 나올 것이지. 짜증 납니다 진짜. 그래서 대통령실이 뭐 저는 그래서 또 김태호 1차장인가요? 1처장인가요? 그것도 이런 1차장, 얘기 네. 원전 동맹을 하고 왔대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과를 자랑했지만 최종 계약은 안 된다. 뭐 대놓고 대통령 그 뭐죠 기자회견 할 때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네. 최종 계약은 아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해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분쟁 중이죠. 그래서 체코 페트로 파벨 대통령이 대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다. 그쪽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거의 다 됐다, 체결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다 성공적이고 뭐 좋은 뭐 관계를 맺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옆에 서 있던 파벨 대통령이 아니다 아직까지 최종 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최종 서명이 내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최우선 그냥 협상 대상자일 뿐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우선 협상 대상인 거죠. 지금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지금 걸려 있는 게 뭐냐면은 체코 측에서 일단 뭐 웨스팅하우스와 원만한 합의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건 조건이 체코 기업 60%를 맞아요. 끼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체코라는 나라가 뭔가 원전에 있어서 엄청난 기술을 가졌거나 또는 거기에 그런 것들을 수행할 만한 기업이 꽤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체코라는 나라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냉전 체제 시기에 동유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련 위성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체코슬로바키아가 훨씬 익숙하실 겁니다. 맞아요. 1993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어진 그런 나라고요. 인구 수로만 따지면은 1,09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데요.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고급 인력들은 거의 대부분 서방 국가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서유럽 쪽으로. 조금 선진국 쪽. 근데 이 동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력 면에 있어서 역량이 떨어지는 인력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좀 싸기 때문에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에 현지 공장을 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체코 자체적으로 어떤 산업 구조가 굉장히 첨단화돼 있다거나 기술 수준이 높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럼 체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60% 우리 기업으로 채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대통령실 측의 해명은 뭐냐면은 체코에 현지 공장이나 현지 법인을 둔 우리 기업도 그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쪽 해석이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쪽 해석이죠. 네, 우리 쪽 해석이죠. 체코 정부가 그 해석을 받아들여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언론한테조차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외국 정부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일본과 관련해서도 더더욱 그렇죠. 항상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 관련 보도는 일본 언론이 먼저 빵 하고 터뜨려요. 그래서 우리 언론이 받아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 문의하면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확정된 거 없다. 대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시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로 밝혀집니다. 늘 그 수순이었어요. 패턴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와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이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우리 정부가 투명하게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어떤 나라를 만나건 우리 쪽에 유리한 얘기만 하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마치 대단한 성과를 한 것처럼 막 그런 늘 우리는 화려한 포장지만 받지 그래서 실제로 그 알맹이를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도 7월 달에 이 발표가 나왔을 때 마치 엄청난 성과를 올린 것처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이제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그때 제기가 됐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정부가 아무리 미워도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그때 우리 대통령실 발표나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은 확정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실제로는 내년 3월에 서명되기 전까지는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체코 대통령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뭐가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하셨지만 잠깐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많은데 많은 언론들이 24조 잭팟 초입기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대단히 궁금해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코 기업이 60% 이상 참여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기반 산업들 이것들도 다 이제 돈을 또 들여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가져온 돈이 24조 잭팟 초읽기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이런 언론 보도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까? 24조 잭팟 초입기 요거만 예. 보면은 마치 예. 우리나라가 24조 원의 순이익을 가져올 그러니까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보인다는 거죠. 예, 맞아요. 근데 이거 지금 전문가들 아마 언론 보도 몇 개만 찾아보셔도 예. 24조 잭팟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처음에는 우리 대통령실이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죠? 핵심 부품을 웨스팅하우스 걸 사용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나가겠다,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예전에 예. 2009년이었나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네, 때, 맞아요. 예, 그때. 우리가 수주를 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 있어가지고 웨스팅하우스에 우리가 결국은 나눠준 이익이 몇 %였냐면 그 당시 우리 이익의 11%를 나눠줬어요. 수주 금액에. 11%. 예, 수주 금액의 전체. 11%를 예. 나눠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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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예. 이번에는 과연 몇 네. 퍼센트를 나눠줄 거냐? 최소 11% 이상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다 플러스 자 체코 기업 60%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잣대고 포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은 6조 6천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6조 6천억 원? 예. 6조 6천억 원 정도로. 예. 근데 이 6조 6천억 원이면 큰 돈인가요? 아니요. 우리 전체 수출액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마치 윤석열 정부가 예. 엄청난 뭐 성과를 올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화려한 포장을 해서 꽝꽝 때려대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6조 6천억 원도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건설 기간이 10년이면 10년 동안 다 합쳐서 그 정도 보는 거 근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6조 6천억 원이 순이익이라고 지금 잡고 있는데 예, 이걸 예. 담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아마 이제 핵발전소와 관련해 가지고 좋게 얘기해서 원자력이지 예.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면 핵발전소잖아요. 자, 이 핵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수많은 기업들이 중간에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럴 수도 많습니다.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제조 공장들이 원가 상승률을 견디다 못해 가지고 공장을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이 체코에서 그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그 제작비 그러니까 네. 들어가는 비용을 잡았을 거라 산출했을 거란 말이죠. 그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 저는 하나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굉장히 높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맞아요. 중에 하나로 어떤 걸 추진하고 있냐면 예. 유럽 연합 차원에서 각 국가에 분담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물론 그 농업 분야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각국에 나눠줍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제 또 하나 나눠주려고 하는 게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지원금을 주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핵발전을 넣느냐 맞느냐를 가지고 재작년에 유럽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핵발전을 해서 에너지 수급을 76%를 한단 말이에요. 전체에.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핵발전소를 가진 나라가 프랑스란 말이에요. 예. 이번에 체코 원전 여기도 프랑스가 들어갔다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자 유럽연합 차원에서 첫 번째로 이걸 안 넣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짓는 데는 그래 그린인 것처럼 보여. 그린 에너지인 것처럼 보여. 그러나 네. 중요한 거는 얘가 나중에 사용을 다 하고 나서 또 중간중간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과 관련해 가지고 요 문제를 하면 이거는 그린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재생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니까 네. 그럼 좋다. 조건을 걸었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네. 모든 준비가 다 됐다라는 걸 입증하면 인정해줄게라고 조건을 그렇게. 걸었어요. 예.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핵 폐기물을 가장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핵 발전소를 이만큼 짓고요. 핵 폐기물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부지를 조건을 규정을 걸어놨어요. 이만큼을 미리 같이 마련을 한 상태에서 이 기술을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 계획서를 제대로 제출을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라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 이걸 맞출 수 있는 나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땅덩어리를 유럽 어느 나라가 핵발전소보다 크게 어디서 확보를 할 수 있냐는 거야.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지금 프랑스를 비롯해 가지고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좀 힘든 국가들을 중심으로 프랑스가 설득해 가지고 네. 야, 우리 이거 핵발전소도 그린 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유럽 연합을 압박을 하자라고 계속 선동을 하고 있지만 네.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핵발전은 안 된다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건설을 시작하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간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핵 폐기물과 관련된 이후 처리를 너네가 들어와서 지으니까 너네가 같이 책임져 달라라는 저는 이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계약 조건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우리 정부가 조금씩 흘리고 있는 거 외에 네. 체코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 외에 완벽하게 그 계약 조건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 핵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한국이 책임지기로 했는지 네.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언론을 봐도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건 그것까지 당연합니다. 한다면. 당연합니다. 네. 지금 바라카 원전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조건이었다는 거 우리 그때 알았나요? 네. 몰랐죠. 그때도 뭐라고 그랬죠? 그냥 원전 수주했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그때 또 무슨 뭐 군사 동맹 이런 것도 했지 않았어요? 같이 네, 뭐 그래서 인연으로? 아크 부대를 네. 네, 파병을 했죠. 얘기했었죠. 네. 참. 그럼 웨스팅하우스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되는. 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어서 뭐 그 기술을 뭐 빌리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합의를 해오라고 그런 거잖아요. 체코에서 지금 얘기한 거는 네. 체코 정부는 우리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제 조건을 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럼 이건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예. 네. 그러면서 또 되게 웃긴 게 우리 네. 내부에서 또 일각에서 아예 그럴 바에야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회사를요? 뭔 소리예요, 그게 갑자기? 네.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네. 이럴 바에 웨스팅하우스를 네. 인수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웨스팅하우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쪽이 사실 미국 원전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걸 소유하고 있는 쪽은 캐나다 자본이라더라고요. 캐나다 네, 자본이거든요. 들었어요, 예. 이렇게. 네. 원래는 이제 일본 도시바가 가지고 있다가 파산해가지고 이제 캐나다 자본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한국이 네. 한수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원전 수주만 해도 돈을 계속 버는 거죠. 네. 근데 굳이 이거를 한국 측에 넘길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웨스팅하우스 우리 정부가 나서 가지고 웨스팅하우스를 압박을 할 겁니까? 아니면은 미국 정부한테 우리 정부가 로비를 할 수 있습니까? 협력을 이건 민간 기업 간의 문제야라고 미국 정부에서는 분명히 나올 거고 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그냥 법대로 해결하면 돼라고 그렇죠. 나오고 맞아요. 있는 건데 저는 이거 해결책이 있을까요? 결국 해결책이라고 한다면은 네.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맞춰주는 것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예, 그거 그러니까 외에는 기술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기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얼마씩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문 받고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핵심 부품을 그쪽 걸 네.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리 측에서 주장은 그거예요. 아니 그 핵심 기술 우리 기술 다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국제 특허를 누가 가지고 맞아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국제 특허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 이제라도 우리가 국제 특허를 내고 어쩌고 안 되지.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거 해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려울 거다. 예, 솔직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이제 우리가 갖는 수익에서 이 부분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럼 또 줄어들겠네요. 24조는 무슨?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왜 윤석열 정부가 네.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막 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놓고 난 국민 지지율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언론이 한 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성과를 올리는데도 하나도 보도 안 하고 물어뜯기를 했잖아요. 전 딴 거 안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물어뜯듯이 지금 언론이 윤석열 정부를 물어뜯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온통 무슨 정부 보도 자료. 그러니까 왜 중국의 관영 매체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그러면서 막 욕하잖아요. 민주적이지 못하다. 네, 도대체 그렇죠. 한국 언론이 중국 관영 매체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이것도 전 정부 탓했잖아요. 전 정부 탓. 문재인 정부가 급속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분이 값습니다.